심사위원들은 어떤 그림을 보면 좋아할까? 모든 대중이 다 좋아할까? 합격하고 지원금을 받았을 때 성공할 수 있을까? 라는 매력을 실제로 여러분이 내는 5페이지에서 7페이지 사이에 사업계획서 안에서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런 반갑습니다. MN컨설팅 연구소 김상미 대표입니다. 오늘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 또 하나 있는데요. 제가 컨설팅했던 저희 멘티분 중에 신사업 창업사관학교에 떡하니 붙었다고 감사 메일이 이렇게 왔습니다. 실제 사업계획서 컨설팅을 할 때마다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심사위원들이 이해하게 글을 바꾸는 작업이 사실은 합격의 포인트가 될 수 있어요. 대부분 대표님 저는 이런 아주 신박한 아이템이 있습니다. 또는 대표님 이 아이템이 과연 사업 계획서를 쓰면 합격할까요? 제가 어떻게 알죠? 전 모릅니다. 근데 합격한다라는 장담은 할 수 없지만 심사위원들이 보는 시각에서 사업 계획서를 정리하는 부분은 제가 팁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번에 신사업 창업 사관학교에 실제 응시하셨던 분은 아이템이 3D 프린터로 만드는 제과제빵이었어요. 3D 프린트로 실제 가방을 만드는 분도 오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되게 많이 왔어요. 목공예도 있고 아티스트 분야에서 필요한 것들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왔는데 베이커리는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베이커리 하시는 분한테 팁을 줍니다. 첫 번째, 심사위원들은 어떤 그림을 보면 좋아할까? 라는 거죠. 내가 만든 샘플이 과연 모든 사람에게 인기가 있을까? 모든 대중이 다 좋아할까? 또는 심사위원들 눈에 봤을 때 과연 이 예비 창업자가 합격하고 지원금을 받았을 때 성공할 수 있을까? 라는 매력을 실제로 여러분이 내는 5페이지에서 7페이지 사이에 사업계획서 안에서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살짝 좀 약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아주 유명한 제과 제빵 브랜드들을 소개해 줬어요. 근데 이 유명한 제과 제빵 브랜드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파리 땡땡땡 이런 거 아니에요. 이건 유명한 게 아니라 대중화되어 있는 브랜드들이죠. 그러다 보니 실제로 내가 생각하는 컨셉을 아주 매력적으로 제안할 수 있는 그런 브랜드들을 소개하게 되고 그 브랜드의 아이템을 가지고 실제 사업 계획을 쓰다 보니까 심사위원들이 봤을 때 엄청난 전문성을 볼 수 있었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히스토리, 그의 이야기가 있어야 해요. 근데 그의 이야기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실제 이 예비 창업자 같은 경우는 약간 고민이 있었어요. 뭐냐면 대부분의 예비 창업자 분들이 고민하는 부분인데 거짓말과 마케팅의 사이에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해요. 마케팅은 뭐죠? 예를 들어서 핸드폰이 있습니다. 이건 그 사과 브랜드에서 나온 핸드폰인데 이 핸드폰에 대해서 포장을 해서 팔기 위한 멘트를 정하는 걸 저희는 홍보 마케팅 용어라고 합니다. 근데 이 핸드폰이 구현할 수 없는 기능을 이야기하는 건 뭐죠? 거짓말인 거죠. 다시 말해서 드라마틱하게 나의 이야기를 조금 더 과장되게가 아니라 남들이 듣기 좋게 포장하는 부분이 히스토리예요. 사업의 배경이라든가 이 아이템을 만들게 된 어떤 그 발단이 되는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만들 때 너무 팩트만 쓰면 사람들이 싫어해요. 약간의 드라마틱한 싱글 스토리를 제작할 수 있어야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꼼꼼하게 체킹하다 보니까 실제로 굉장히 좋은 결과를 얻게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참고하셔서 사업계획서 쓰실 때 이미 지나간 많은 그 사업계획들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신사업 창업 사관학교라든가 아니면은 각 기관들에서 하고 있는 사업계획서들, 사업들이 대부분 다 출발을 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기다리는 예창패 그리고 이제 스타트된 생활혁신형 창업 지원 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원칙들을 저희 지난 동영상을 다 정주행하신대요. 너무 감사합니다. 정주행하신 만큼 좋은 결과들 있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구독자분들 중에 가끔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 거를 무료로 다 진단 컨설팅을 해주세요. 제가 은퇴하면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현업에서는 많은 분들의 현재 사업계획서를 컨설팅 해드리고 있고 그리고 많은 기업들의 컨설팅을 운영하다 보니까 그냥 진단 컨설팅을 다 해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필요하신 분들이 댓글 남기시거나 02-379-0300번으로 연락 주시면 저희 유능한 컨설턴트들이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무료 부분에 대해서는 무료로 재능 기부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이 저희 회사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3월 4일 날 스타트된 생활혁신형 창업 지원 제도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팁을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과밀 업종들에 관련된 문의가 조금 꽤 있으세요. 과밀 업종은 말씀드린 대로 카페라든가 아니면 식당, 여기에 대한 문의가 가장 많은데, 요식업이나 아니면은 이 카페 하시는 분들이 대표님, 그러면 제가 이 비용을 타기 위해서 현재 하고 있는 이 아이템, 고민하고 있는 아이템을 어떻게 고도화하면 생활혁신형 창업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아이템에 있어서 지금 이 세 가지의 컨텐츠, 첫 번째는 구독, 두 번째는 공유 경제, 세 번째는 ICT 융합이다라는 부분을 가지고 사례를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구독은 뭐죠? 정기 배송이에요. 공유 경제는 뭐죠? 이런 거죠. 홍대라는 지역에 Ale 맥주나 IPA 맥주나 이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저도 젊습니다. 근데 이 젊은 친구들이 좋아하는 맥주를 하는 펍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스스로 자기가 수제 맥주를 만드는 펍들이 많은데, 이런 맥주 펍들을 하나로 묶어요. 그리고 비용을 지불합니다. 그래서 일정 비용을 낸 사람한테 한 잔에서 두 잔 정도 매일 여기 가서 술을 먹을 수 있게 하는 걸 공유 경제라고 해요. 그리고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지금은 약간 좀 어려운 브랜드지만 쏘카라는 브랜드가 있어요. 쏘카는 자동차 주차장을 되게 많이 만들죠. 그리고 쏘카에 가입하면 내가 현재 있는 곳에서 가장 가까운 쏘카 이 주차장에 가서 쏘카를 이용할 수 있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런 거죠. 공유 경제는 이렇게 나만이 아니라 여러 명이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의 아이템을 좀 고민해 보는 게 좋아요. 그리고 구독 같은 경우에는 정기 배송이기 때문에 무언가 내가 가지고 있는 거를 구독시키는 거죠. 실제로 복합문화 공간을 가지고 저한테 카페 컨설팅을 의뢰한 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한테는 어떤 얘기를 했냐면, 정기적으로 공연도 하고 그리고 약간 아날로그적으로 잡지를 보내기도 하는데 구독하는 커피를 갖다가 얹어준 거예요. 핸드드립을 하거나 아니면 내가 집에서 머신으로 커피를 내리는 분들은 원두를 주기적으로 소비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일정한 기간에 커피를 배송해주는 서비스를 붙여서 복합문화공간 플러스 커피 구독 서비스, 이렇게 해서 생활혁신형 자금을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분은 카페에서 커피만 파는 게 아니라 커피 플러스 문화 플러스 구독이라는 걸 붙였기 때문에 여기서도 됐고 다른 사업도 됐어요. 생활혁신형 창업지원제도는 여러분들이 자금을 받기 그렇게 어렵지 않은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현재 가지고 있는 아이템을 조금 더 고도화해서, 특히 키워드 구독, 공유경제, ICT 융합이다라는 부분을 잘 믹싱하셔서 쓰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면 언제든지 여러분의 사업계획서 작성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들 잘 꼼꼼히 정리하셔서 앞으로 시작될 예창패, 초창패,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생활혁신형 창업지원제도까지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MN컨설팅 연구소 김상미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